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는 좁고 사람은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이 지도를 보시죠. 영국 사우스햄튼 대학이 만든 이 세계 지도는 인구 밀도를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광대한 지역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죠. 놀랍지 않나요? 이 넓은 땅엔 왜 사람이 없는 걸까요? 이와 함께 이 지도에서 드러난 흥미로운 지역에 관해서도 함께 짚어봅니다. 이 지도에서 붉은색은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가 1명도 안 되는 지역, 그러니까 축구장 140개 크기의 땅에 단 한 명도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땅이 전체 지구 육지 면적의 약 40~50%로 사실상 무인지대입니다. 그런데 수백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이런 식으로 비어 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의문을 불러옵니다. 이 땅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살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자연 조건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무인 지역은 생존 조건이 극악입니다. 첫째, 추위입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 북부 캐나다, 그린란드, 남극 등은 겨울철 기온이 영하 50도 아래로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국토 대부분이 영구 동토층 위에 있습니다. 기온뿐 아니라 땅 자체가 얼어 있어 농사는 물론이고 상수도와 도로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을 갖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러시아 동쪽은 국토의 4분의 3 이상이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건조입니다. 강수량이 연간 100mm 이하인 초건조 지역은 사람이 살기 어렵습니다.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내몽골 지역이 대표적이며 여기에 호주도 포함됩니다. 호주는 국토의 약 85%가 비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인구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내륙 대부분이 바위와 모래로 이루어진 건조 평원이며 물이 없고 기후가 극단적으로 불규칙합니다. 이런 조건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도 정착과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구는 해안 도시들에만 밀집되어 있습니다. 셋째, 고산지대입니다. 히말라야, 티베트 고원, 안데스 산맥처럼 해발 4,000m를 넘는 고산지대는 산소가 부족하고 기온이 낮습니다. 경사도가 빨라 기반 시설을 만들기 어렵고 지진과 산사태 위험도 존재합니다. 사람이 살아남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땅입니다. 넷째, 정글과 습지입니다. 아마존, 콩고 분지, 뉴기니처럼 나무가 빽빽하고 땅이 젖은 지역은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풍토병은 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습한 지형은 건축이나 도로 건설에도 큰 제약을 줍니다. 이런 곳은 오랜 세월 버려진 채 방치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으로 남게 되죠. 이처럼 지도 속 붉은 땅은 대부분 왜 사람이 살지 않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거나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는 그런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기후도 극한이 아니고 땅도 비옥하며 물도 있고 도시를 만들 기술과 자본도 충분한데 이상할 정도로 비어있는 땅들입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한 이 지도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흥미로운 지역들입니다. 먼저 포르투갈입니다. 스페인과 함께 이베리아 반도를 이루며 해안강국이자 관광지로 잘 알려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국토 대부분이 붉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지만 오류가 아닙니다. 포르투갈 지도가 이렇게 된 데는 뿌리 깊은 농촌 공동화 현상 때문입니다. 수도 리스본과 제2의 도시 포르투를 중심으로 인구가 몰리는 가운데 내륙 지방의 인구 감소가 정말 심각합니다. 젊은 세대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고 남은 지역은 고령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낮은 출산율이 겹치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임에도 내륙 지역은 이제 텅 빈 땅이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될까봐 좀 섬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사람이 살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나라입니다. 땅은 비옥하고 기후는 온화하며 치안도 좋습니다. 농업과 관광산업이 잘 발달해 있고 인프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제곱킬로미터당 한 명도 살지 않는 지역이 전체 국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토 크기에 비해 인구가 너무 적어서입니다.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2.7배 크지만
인구는 고작 500만 명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 인구의 상당수가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같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구 자체가 적으니 굳이 기반시설이 부족한 내륙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이 거부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선택하지 않아 빈 땅이 많은 대표적인 국가죠. 몽골도 붉은색이지만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몽골은 한국보다 거의 16배가 크지만 인구는 고작 34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수도 울란바토르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지역에선 사람 보기가 어렵습니다. 몽골의 자연 조건은 혹독하지만 절망적이진 않습니다. 한겨울이 영하 30도지만 사람이 아예 살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 나라가 비어있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몽골은 오래전부터 유목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이뤄가며 사는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했죠. 현대화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울란바토르를 제외하면 전기도 도로도 통신도 없는 곳이 널려 있습니다. 땅은 넓고 사람은 적고 마을은 흩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며 몽골은 거대한 무인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불모의 땅이라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그렇게 만든 거죠. 아프리카를 보면 위와 아래가 붉은색입니다. 위는 사하라 사막이 있으니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하지만 아래쪽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보기 드물게 날씨가 쾌적한 나라가 남아공입니다.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째, 내륙 고원 지역은 강수량이 부족하고 지하수가 깊어 농업에 불리합니다. 둘째, 아파르테이트 시절 형성된 도시 구조는 경제적 기회가 대도시에만 집중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케이프타운, 요하네스버그, 더반 등 소수의 도시에만 인구가 집중되고 나머지 지역은 미개발로 그냥 버려졌습니다. 좋은 환경에도 사회적 불균형과 인프라 격차가 인구의 공간적 왜곡을 가져온 것입니다. 미국은 조금 놀라운 사례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모든 곳이 잘 개발된 나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서쪽 절반이 붉은색입니다. 미국의 내륙 서부, 그러니까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몬태나, 와이오밍 같은 주들을 보면 광활한 사막과 산맥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척박한 걸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도로도 있고 물도 있으며 돈과 기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도시 간 거리입니다. 미국의 서부 내륙 지역은 땅이 워낙 넓습니다. 도시 하나를 만들려면 도로, 전기, 수도, 통신 같은 기반 시설을 먼저 깔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 이런 시설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얻는 이익이 너무 적습니다. 민간 자본도 정부도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굳이 도시를 새로 만들거나 확장하려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멕시코는 인구 1억 2천만 명이 넘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구 밀도 지도를 보면 북부와 내륙 상당수가 붉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경제적 이유 외에도 치안 문제라는 멕시코만의 독특한 상황 때문입니다. 북부 치와와 사막은 건조하고 뜨거워 사람이 살기 어렵고 산악지대는 교통이 불편해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마약 카르텔 같은 범죄 집단으로 인해 정착을 꺼리는 지역이 상당합니다. 멕시코 시티나 북부 국경도시, 카리브해 연안에만 사람이 몰릴 뿐 중북부 지역은 사람들의 기피로 텅 비게 되었죠. 붉은색의 무인지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사는 흰색 지대에도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제 그곳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보듯 흰색이 가장 넓은 곳은 역시 아시아와 유럽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자 농경과 도시가 일찍 시작된 대륙들이죠. 강이 흐르고 평야가 넓고 기후가 비교적 온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들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아온 데다 산업화 이후 인프라까지 집중되며 인구가 더욱 밀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흰색 지대 중엔 아라비아 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막으로 뒤덮인 뜨거운 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바레인 등은 연평균 강수량이 100mm가 되지 않습니다. 한여름엔 50도까지 올라가죠. 그럼에도 흰색인 이유는
사람들이 몇몇 큰 도시에만 몰려 사는 게 아니라 중간 규모의 도시나 마을에도 골고루 퍼져 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리야드, 제다, 메카, 메디나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담맘, 타이프, 나지란 같은 중소도시에도 사람들이 나눠 삽니다. 여기에 종교와 석유라는 두 가지 요소도 큰 역할을 합니다. 메카와 메디나는 전 세계 무슬림들이 찾는 순례지입니다. 주요 석유 생산지들은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거주자와 병원 같은 생활 인프라가 함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덕에 지도에서 무인지대가 많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죠. 아랍에미리트도 비슷해서 두바이와 아부다비 외에도 샤르자, 아라인 등 여러 중소도시의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 대부분 지역이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함에도 인구가 한쪽에만 몰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캐나다죠. 지도를 보면 캐나다는 국토 대부분이 붉은색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약 4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정답은 미국과 맞닿은 국경선 근처입니다. 캐나다 인구의 80% 이상이 미국과의 국경에서 불과 100km 이내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캐나다 국토전 가장 남쪽의 좁은 지대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곳입니다.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퀘벡 등 주요 대도시가 모두 이 일대에 몰려 있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겨울이 길고 혹독해지니 조금이라도 남쪽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추워서만은 아닙니다. 이 남부 국경지대는 미국의 대형 산업지대와 연결되어 있어 교역과 물류, 산업 인프라가 함께 발달한 지역입니다. 역사적 배경도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처음 정착한 곳이 바로 이 남쪽 국경 일대였습니다. 이후 철도와 산업화가 이 지역에서 시작되며 자연스럽게 인구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지리적 인구 분포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충지대라는 러시아의 오랜 국가적 전략을 이해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그 넓은 국토를 가졌음에도 인구의 75% 이상이 유럽과 맞닿은 서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 역시 이유는 분명하죠. 비교적 따뜻하고 땅이 덜 얼어 있어 농사와 기반시설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러시아 인구가 국토 전체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면 국경이 뚫려도 뒤로 물러나 재정비할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 대부분이 유럽 쪽에 쏠려 있다 보니 서쪽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곧바로 국가 운명이 위태로워집니다. 게다가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는 적의 진격을 막아줄 큰 산이나 사막, 강 같은 자연 장벽이 없습니다. 평평한 땅 위에 국경선만 그어져 있을 뿐이죠. 러시아는 몽골 제국, 나폴레옹, 나치 독일 등 수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그 대부분은 서쪽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국경 바깥에 최대한 넓은 완충지대를 만들려는 지리적 강박증을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렇듯 러시아의 완충지대 집착은 인구 분포에서 비롯된 구조적 불안의 산물입니다. 이 붉은 지역과 하얀 지역은 나름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병원, 학교, 대중교통 같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은 치열하고 주거비는 높고 삶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자연과 여유를 누릴 수 있지만 고립감이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죠.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밀집된 도시인가요? 아니면 붉게 비어있는 광활한 땅인가요? 우리처럼 높은 인구 밀도가 숨막힌다면 여러분은 저 빈 땅들 중 어디를 고르고 싶으신가요? 이 지도를 보고 있노라면 아직 이 행성에 남은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과 함께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이 새삼 느껴지기도 합니다.